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연휴 이후에 찾아뵙는 개장전 이야기 되겠는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더 다시 연휴 쉬었으니까 또 제대로 또 시장이 돌아갑니다. 보시면 뭐 국민연금 테슬라 수익률 실화냐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연기금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과거에 짜여진 틀에 의해서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게 주식이 비중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에서 커지니까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해외 주식 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투자 과거에 했던 게 뭐 잘 풀리고 있다고 해서 뭐 좀 긍정적인 기사 아닌가 싶고 또 연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긴 한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뭐 줄여주는 뭐 기사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LG와 SK의 그 배터리 관련 계속적으로 공방이 있었고 이제 배터리 LG가 결국에 이기는 그런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 미국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공장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불투명해졌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지금 뭐 포드라든지 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하라. 우리까지 사업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결국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합의로 가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뭐 바이든 거부권에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아무래도 기존에 뭐 재정 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 때문에 조지아주 때문에 조지아주의 공장 진행하는 물론 조지아주라는 게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미국 민주당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은 조금 글쎄요 조금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 이거에만 기대하면 조금 SK는 낭패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좀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합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SK가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오늘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가 개파락이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락이 뭐 정말 과하게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조금은 탐색해 보는 과정이 조금 관망하는 게 신규 입장이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시가 흐름에 따라서 좀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기존에 이미 뭐 분할 매수 정도 관점에서 이미 뭐 포지션을 다 구축해 놓은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일부만 담아져 있는 상태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좀 핫한 이슈다. 중요한 우리 시장이 중요한 배터리 관련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핵심 이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핵심 이슈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로 갑니다. 뉴욕 증시로 가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나스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취득한 것을 바탕으로 뭐 국내 다시 뭐 투자가 진행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조금만 더 시간이 진행된다면 흑자 전환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그런 실적보다도 미래를 보는 게 굉장히 좀 뭐 원래 주식 시장이라는 그런 게 하지만 좀 더 미래를 보는 게 더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자금이 몰리면서 조금 평가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아무래도 물건 납품하는 회사들과 뭐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실제 뭐 연휴 전에도 일부 종목들은 뭐 부각되고 뭐 그 전에도 이거 이야기 한번 나왔을 때도 뭐 부각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갖고 와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1위와 격차 벌어지고 중국에 따라서 2등 기업이 굉장히 경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나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글로벌적인 뭐 경쟁이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산업별 경쟁 구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랄까요 빨리 쫓아가는 뭐 2등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2등 전략은 보다는 아예 선발 주자가 돼야지만 산업을 이끌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또 시장에 잘 자리 잡아서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에 워낙 위기감이 생기면서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발생하면서 협력 과정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강점들을 모아서 뭔가 액션들을 취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로봇과 닥치기 대결 해보니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으로 일반적인 단순한 노동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상대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좀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면서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일자리가 줄어드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노동시장 인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진이죠. 지진이 뭐 일본에서 지진 난 거긴 한데 이걸 뭐 볼 필요 있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쓰나미 영향으로 원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뭐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일단 뭐 원전에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또 원전에서 무슨 샜다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 보시면 좀 더 내려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필리핀, 북한, 대만, 인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여기 아시아 지역에 좀 많이 지진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지각에 대한 부분이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 조금 중요함, 뭐 불의 고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여기 뭐 이렇게 지진이 우리도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나 내진이 안 된 건물들이 굉장히 뭐 오래된 건물들 많기 때문에 좀 뭐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이게 일정 부분은 뭐 심하게 현재 뭐 증시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심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핑계성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증시에 오늘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 오늘부터 수도권 이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되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뭐 5인 가족 뭐 직계 가족은 뭐 모여도 상관없다 뭐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뭐 코로나가 조금은 꺾이는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심을 해야 하지 않으면은 언제 또 갑자기 우리 지역 사회에 감염자가 급증할지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항상 나 하나부터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에 이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지난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퀄컴이 최근 공개한 생산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오늘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좀 더 빠져야 될 필요성도 있는 뭐 주가 흐름이라 조금 모르겠어요. 진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장중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또 뭐 삼성전자가 양봉이 조금 나오면서 증시도 조금 움직이고 물론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 코스피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게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매 동영상 외국인 기관이 조금 잡히고 있다면 어,
삼성전자 개별 매매 동향 확인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좀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점에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빠져줬다가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어 뭐 너무 기대감을 갖고 과하게 접근하기보단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조금 관망하면서 살펴보고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하여튼 반도체 업황은 좋은데 주가 자체가 현재는 삼성전자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해드렸듯이 LG전자랑 비교했을 때 지수 대비 삼성전자가 더 약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라는 거 알려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리고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현대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슈 하나 정도 있다,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그니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뭐 3% 정도 자기 뭐 자산에 뭐 좀 매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드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했다. 그래서 적격 자산에 추가했다. 그러니까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러니까 특히나 그 가상화폐의 중심인 비트코인에 이렇게 자금이 몰리려고 하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바로 요거 때문이죠. 화폐의 가치 하락.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정책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디지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일단 어쨌든 이제 한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채굴 해서 이렇게 유통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이러한 가상화폐가 미래의 그런 결제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미래 사회의 이야기긴 하지만 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아바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아바타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고 뭐 가상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선 당연히 있지만, 그런 개념의 아바타가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아바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이게 사회에서 가상현실에서 어 돌아다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경제를 구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그런 역할도, 화폐로서의 역할도 할 가능성을 또 보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명하신 분들이 또 테슬라도 그렇고 또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뭐 자산 구축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좀 추가하는 부분들이 뭐 보이고 있고, 이러한 행동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물론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관점이긴 해요,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시선이 돌아가고, 또 더 큰 관점의 미래 사회를 그런 화폐라는 측면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상장사가 순이익이 예상보다 20%가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지수의 상승에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추가로 뉴욕 증시, 이거는 이제 주간 전망, 이거 기사가 좀 잘 나온 부분이라 좀 갖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요런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열리는 미증시는 쉴 거예요. 여기 보시면 15일은 대통령의 날을 맞아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그러니까 미증시 쉴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소비 및 주택시장,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재정 풀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변화되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고, 또 요거에 따라서 증시도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런 것도 나오고, 좀 중요한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 한 주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증시가 뭐 휴장하는 동안 미 증시는 그래도 열렸잖아요. 열리는 동안 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건 뭐 해운주였다라고 정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코스피가 일단 3,100포인트는 위로 일단 아슬아슬하게 올려놓고 끝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요 라인 그리고 중간
이제 오늘 조금 양봉을 뽑아주면서 특히나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특히 요즘에는 월요일에 또 많이 사더라고요. 수요일에 계속적으로 사던 패턴이었다가 월요일에 조금 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오늘 월요일 기관이 어떤 행위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좀 매수를 해주는지 좀 지켜봐야겠고 요 박스 라인에서 빠르게 좀 넘겨줘야지 지수가 좀 더 활력 있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62분선 따라오는 거 찍고 한번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 뭐 최근에 해드릴 지수 관련 최근 해드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닥은 그 코스피 좀 영향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고 막판에 이렇게 당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그 지난 막판 수요일 장에서 22동 평균선 일단은 회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특히 뭐 990포인트라든지 그 전에는 일단 975포인트 해결을 하고 움직임이 나와주고 일단 요거를 빨리 좀 싹싹싹 넘기면서 쭉 올라가 줘야지 좀 더 안정적인 뭐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수 오르는데 지수 대형주 위주로 조금 당겨질 때는 이제 지수 오르는데 하락 종목은 많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뭐 지수 뭐 빠지는 가운데서도 그냥 평이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운데 좀 개별 종목에 대한 뭐 대응을 또 잘할 필요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